과거 명품 브랜드들은 소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오트쿠티르의 형태로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명품 그룹을 중심으로 브랜드들이 대중들에게 다가가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명품 그룹은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LVMH입니다. 루이비통과 디올, 티파니 앤코, 태그 호이어, 돈페리뇽, 헤네시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럭셔리 브랜드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LVMH는 가히 세계 최고의 명품 제국이라 불릴 만하죠. 과연 LVMH는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성장해왔을까요? LVMH는 이 남자의 손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그는 1949년 프랑스 북부 태생인데 젊은 시절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미국에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만졌습니다. 이후 프랑스로 돌아와 사업 기회를 엿보다가 명품에 눈을 돌리게 되었죠. 당시 프랑스에서 택시기사부터 고위직 공무원까지 명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드물었기 때문에 명품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그는 모ët 헤네시를 인수하고 1987년 루이비통을 인수해 두 회사를 합병하면서 LVMH가 탄생하게 되었죠. 이후 아르노 회장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명품 브랜드들을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1984년 디올의 모회사인 부삭과 1988년 지방시를 시작으로 수많은 브랜드들을 인수했는데 2019년 11월 기준 모든 분야를 합쳐 78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한때는 명품 중에 최고봉이라 불리는 에르메스도 인수하려 했지만 에르메스 경영진의 방어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인수합병이 바로 LVMH의 첫 번째 성공 요인입니다. 과거 유럽의 명품 브랜드는 대부분 가족들이 경영해왔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아르노의 자금 공세에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아르노 회장은 명품이 가진 역사와 전통, 브랜드 가치는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고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인수합병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판단을 해서 공격적인 M&A를 감행한 것이죠. 현재까지 LVMH가 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은 2019년 이루어진 티파니 앤코의 인수합병이었습니다. 현재까지 LVMH는 패션 흐름의 가죽 제품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으나 다른 부분은 조금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경쟁 그룹인 리치몬트가 LVMH보다 규모는 훨씬 더 작은데 시계 및 주얼리 부분에서는 앞서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 LVMH가 티파니를 인수한 이유도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한 주얼리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를 이끄는 디자이너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르노 회장은 디자이너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기존의 디자이너들을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자이너를 발굴하기 위해 LVMH 프라이즈라는 대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한때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존 갈리아노가 파격적인 의상을 선보여 비난이 쏟아졌을 때도 아르노는 그를 탓하지 않았죠. 아르노 회장은 디자이너 개인의 직관과 소신을 중시했고 브랜드 운영의 전권을 디자이너에게 주었습니다. 외부의 압력 없이 디자이너가 표출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였죠. 이것이 각 브랜드의 개성을 표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LVMH 산하의 브랜드들이 성장할 수 있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성공 요인은 LVMH가 소비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데 주력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좋은 삶을 살고 싶어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꿈을 꾸죠. 그 욕망이 투영된 게 바로 명품인데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항상 상류층을 동경해왔고 그들의 삶을 살고 싶어 했죠.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디올의 향수를 뿌리면 나도 상류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 우리가 명품이라는 대상에 부여하는 가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LVMH는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캐치해 상류 사회의 모습과 자사의 제품을 연관지었고 명품을 대중화시켰으며 이를 마케팅에서도 꾸준히 사용해왔습니다. 루이비통에서 개최하는 요트 대회를 지원하거나 타이거 우즈 같은 유명 스포츠 스타들을 통한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명품 브랜드들을 모아놓는 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LVMH는 브랜드들을 모두 모아서 각 브랜드들끼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각 브랜드가 가진 특징을 잘 살려서 셀링 포인트로 잡아 제품을 판매합니다. 콜라보레이션 등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각각의 브랜드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죠. LVMH 산하의 브랜드를 맡았던 디자이너가 또 다른 그룹 내 브랜드로 이적하는 모습은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LVMH는 이런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9년 기준 매출액만 해도 591억 2천만 달러인데 하나로 70조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베르나르 아르노가 세계 부자 순위권에 랭크된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3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럭셔리 제국이 탄생하는 거에 일조한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물론 LVMH도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급상승했지만 성장세 둔화가 예측되는 미래에도 과연 돈을 계속 쓸어 담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과연 LVMH는 럭셔리 시장에서 영원한 제국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